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 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계곡 등지에는 떠나는 여름을 아쉬워하는 막바지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 들녘에는 소리 없이 찾아온 가을 정취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휴일 표정 김진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나가는 여름이 아쉬운 듯 하천에는 막바지 더위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물살에 몸을 맡겨보기도 하고 물장단도 치면서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친구들하고 어디 같이 놀러도 못 가고 그랬는데 막바지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좀 먹고 놀으려고 왔는데 오늘 날씨도 좀 덥고 물도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물가에서는 다슬기 잡이가 한창입니다. 가족과 함께 다슬기를 건져 올린 아이의 얼굴엔 웃음꽃이 한가득입니다. 아이가 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이제 여름 마지막을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놀이 하려고 나왔어요. 피서객들은 떠나는 여름이 못내 아쉽지만 농촌 들녘은 점차 가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나긴 여름 더위를 이겨낸 들녘의 벼는 점차 연그러갑니다. 마당에 말리는 고추는 가을 햇빛을 받아 붉은 빛을 더해갑니다. 수확한 참깨를 터는 아낙네의 손길에서는 가을의 풍성함이 묻어납니다. 여름 내 풀면서 갖고 이제 수확하는 거지. 이제 참기름 짜먹고 깨소금 침고 이제 자식들 주고 그러지 뭐. 한낮에는 아직 막바지 더위가 기승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속에 가을이 소리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LH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전라북도 입주자 가운데 17.7%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LH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임대주택 거주자 3만 2천 가구 가운데 5,700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고 체납액은 9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서민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며 체납자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편 가운데 하나가 악취인데요. 이런저런 대책에도 효과가 없자 전라북도와 세 개 시군은 물론 이전 기관들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혁신도시에는 현재 10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주거단지도 속속 들어서 10,000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기관과 주민들은 원인 모를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막 이렇게 거름 냄새 같은 창문으로 해서 많이 날라 들어오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혁신도시 냄새가 많이 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전라북도는 주변인 김제에 몰려있는 축사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주민 감시단 운영과 문 닫은 축사터의 생태숲 조성, 미생물제 공급 등을 추진했는데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축사 밀집 지역에 악취 저감 미생물을 보급하고 있으나 생산량 한정으로 충분한 공급이 어려워 미생물 보급 확대와 고효율 미생물제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급기야 전라북도는 세 개 시군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산하 이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 등은 악취 줄이기 시범사업 등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 보급이나 컨설팅 또 농식품부나 이런 정책 사업을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기관과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그동안 전라북도의 대응이 아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악취 발생 원인을 차단하든지 저감시키는 근원적인 방책이 중요한 것이지 모니터링단의 그런 모니터 결과에 의해서 명품 도시를 내세우는 혁신도시가 악취 해결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올 상반기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전북기업 11곳이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사무소 광주사무소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9개 회사의 상반기 총 매출액은 7,6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감소했고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의 매출액은 9.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15개 회사 가운데 11곳은 흑자, 4곳은 지난해에 이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추곡수매 대금의 일부를 미리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농민 월급제가 임실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돈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참여하는 농민들이 적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5살 안영선 씨는 20헥타르의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민 월급제 계약을 맺고 지난 5월부터 달마다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 씨가 올해 추곡 수매대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면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5월부터 9월까지 나눠받고 추곡 수매가 끝나면 나머지 9천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추곡 수매대금을 받아서 1년을 생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일정액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수매를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모아놨다 해야 하는데 그게 또 우리가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천상 어디 가서 빚을 내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달달이 나오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애들 학비도 대줄 수 있고. 경기도 화성, 전남, 순천, 나주, 그리고 임실군이 농민 월급제를 도입했고 진안군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농자금도 필요하고요. 생활자금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농민의 선택에 의해서 월급제가 실시가 되어진다고 하면 농가들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임실군의 2천여 농가 가운데 300여 농가만 참여해 호응도가 크게 났습니다. 경지 면적이 3헥타르 미만인 다수의 소농들은 월 급여액이 적기 때문에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양이 적다 보니까 이 월급제 신청을 하다 보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적고 그러니까 별 이렇게 큰 의미를 못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추곡 수매대금이 나오기 전에 받는 월 급여 총액이 1,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 점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문대 신입생 10명 가운데 6명은 일반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북의 9개 전문대학 신입생 가운데 64%가 일반고 출신이었으며 특성화고 출신은 20%대에 그쳤습니다. 전문대 관계자는 최근 진학보다는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생이 증가해서 일반고 학생의 전문대 진학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주 인재육성재단이 하반기에 우수 인재 대학생 42명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선발 대상은 1년 이상 전주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 전북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선발된 대학생들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군산시가 근대문화 역사 지구의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는 2019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군산시는 근대문화 역사 지구를 대표적인 관광지로 선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근대마을과 문화예술인 단지 조성 등에 모두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볼거리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면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